안녕하세요. 하천에 살고 있는 소설가 이효수입니다. 모쪼록 국민의 눈, 국민의 귀, 국민의 입이 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초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권력, 자본가, 사주가 아닌 국민이 주인인 방송 국민TV. 조합원이 돼서 국민TV의 주인이 돼주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를 검색하세요. 국민TV 화이팅! 모두의 꿈 만들어요. 여기 국민TV. 네,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시사평론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김 PD. 예. 전두환 씨 관련 기사가 첫머리에 나와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전두환 씨 본인은 29만 원 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예. 자, 혹시 전두환 씨가 자녀에게 재산을 몽땅 물려주고 본인은 29만 원만 남겨놓은 거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럴지도 모르죠. 예. 자, 그래서 전두환 씨 나 29만 원밖에 없기 때문에 1672억 추징금 낼 돈 없다. 이렇게 16년째 버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조선일보가 전두환 씨 자녀 재산이 얼마인지 따져봤습니다. 전두환 씨 자녀 명의 재산만 1,000억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져봅시다. 예, 일단 전두환 씨의 장남 전재국 씨 시공사 실소유주지요. 예. 대표기도 하고요. 허브 빌리지 평가액 200억, 시공사 보유주식 10억 이상 해서 합쳐보니까 약 30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예. 그 허브 빌리지 땅이 수만 평이더라고요. 예, 어제 그렇습니다. 뉴스타파 뉴스를 보니까요. 예, 그리고 차남 전재용 씨, 이태원의 주상복합 아파트 세 채 90억, 경기도 오산의 토지 42만 제곱미터 200억. 전재영 씨가 어디 직장 다니면서 뭐 갯돈 타서 모은 돈으로 산 것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에? 연예인 박상아 씨하고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뭐 박상아 씨의 재산이 그 정도 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이고요. 예. 그리고 셋째 아들 전재만 씨, 서울 용산구 한남동 빌딩 120억. 그리고 딸이 있습니다. 전효선 씨, 안양에 관양동에 토지가 있고 예. 연희동 빌라가 있는데 전재용, 전재만, 전효선 합해서 700억 이상 해가지고 전재국과 그리고 차남, 삼남, 장녀 다 합쳐서 1,000억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이 자료는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사이트와 법원 등기부 등본 등을 따져본 것입니다. 조선이 그래서 취합했군요. 예, 그렇습니다. 거의 뭐 재벌 수준이네요. 네. 대통령 하나 내면은 그 자식들은 이렇게 재벌이 되나 보죠. 네. 당시 전두환 씨 시절에 청와대 출입했던 기자분들은 아마 이 전두환 씨가 29만 원밖에 없다라고 했을 때 많이 좀 비웃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거 뭐 일단 경력금, 하사금 쪽으로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이 이렇게 기자들에게 이렇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게 이제 풍문처럼 떠돌고 있는 사실인데. 예, 뭐 받은 사람들이 여러 대 있으니까요. 예, 뭐 노태우 때는 뭐 영이 하나 줄었다 뭐 이런 얘기를. 상대적으로요. 예. 자, 하여튼 전두환 씨 자녀들의 이런 재산을 보면서 이게 전두환 씨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는데 어제 뉴스타파의 이런 추가 공개로 인해서 결국 전두환 씨가 결국 내야 할 추징금 이게 이 전재국 씨에게 넘어간 거 아닌가. 이 전재국 씨는 이 돈을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은닉하려 한 거 아닌가. 이런 의문은 더욱 커지게 됐습니다. 그런 의혹을 살 수 있는 것이 지난 2004년 차남 전재용 씨 돈 문제가 났을 때 바로 그 직후에 예. 장남 전재국이 이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었기 때문에 특히 그런 의혹을 더 살 수 있고요. 네. 지금 전두환 씨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서 두 군데서 열심히 뛰고 있죠. 네. 한겨레. 한겨레하고 검찰입니다. 예. 한겨레는 크라우드 크라우드 소스입니까?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죄송합니다. 이걸 통해서 전두환 씨의 숨은 재산을 찾기 위해서
수사로 말하면 공개 수사를 하면서 예. 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공조 취재를 하고 있고요. 검찰 이미 앞서 지난 2004년에도 100억대의 재산을 찾아놓고도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았어. 제대로 돈을 받아내지 못했는데 이번에 최동욱 검찰총장 체제에서 상당한 의욕을 보이고 있어서 기대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과를 이뤄내길 바라고요. 네. 최 총장이 또 TF팀을 만들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라고 독려했다고 하니 결과가 기대됩니다. 네. 크라우드 소싱이네요. 크라우드 소싱. 예. 자, 5월 15일부터 독자 시민과 함께 전두환의 숨은 재산을 찾는다는 취지의 크라우드 소싱. 그래서 한겨레가 홈페이지에다가 잊지 말자 전두환 사전 1.0을 이달 중순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바로 보도가 나온 그 다음 달 한겨레 사회부의 고나무 기자 네. 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고 기자를 초대석에 모셔서 1시간 동안 얘기 나눈 적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조선일보 일면 기사를 보겠습니다. 예. 한전기술이란 회사가 있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이 이제 풀네임인데요. 예. 한전기술 출신들이 부품 검증 회사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니, 그래서 원전 비리를 주도했다. 이런 내용의 기사입니다. 선수와 감독과 심판이 막 같이 뛰고 있는 거네? 쉽게 얘기하면은? 그렇습니다. 한국전력기술은 원자력을 비롯한 발전소 설계와 감리를 전문으로 하는 엔지니어링 업체인데 최대 주주가 한국전력입니다. 지분이 74.86%. 그러니까 한전 겁니다. 한전 거네요. 자, 원전 3기를 가동 중단시킨 불리한 부품에 대한 시험 성적서를 합격으로 위조한 세안 TP의 대주주가 바로 이 한전 기술인 것으로 한전 기술 출신들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겁니다. 한전 기술은 또 승인 권한을 무기로 해서 부품 제조업체의 부품에 대한 검증을 자신들의 선배에게 이렇게 맡기도록 선배들이 대주주로 있는 세안 TEP에게 맡기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고 제조업체 관계자들이 주장한 내용도 있어서 부품 검증과 납품 과정이 모두 한전기술 선후배들의 이권 챙기기로 활용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고향 옆에 생선을 맡긴 꼴이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사고가 나지 않겠습니까? 예. 원전 마피아. 그의 한 부분을 보는 듯 합니다. 예. 자, 이어서 또 전력 대란 얘기군요. 예, 중앙일보 일면 기사인데요. 예. 엉터리 수요 예측이 전력 대란을 불렀다는 그런 기사입니다. 자, 어제도 말이죠. 한국전력, 삼성동에 있죠, 서울. 예. 거래소 직원들, 한국전력 거래소 직원들의 휴대전화에 준비라는 문구가 일제히 발송됐습니다. 준비라는 것은 이제 전력 경보인 준비, 관심, 주의, 경계, 심각 이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예. 예비 전력이 400만 킬로와트대로 하락할 때 발령이 되는 건데요. 어제 서울의 낮 기온 28도고요. 아직은 6월입니다. 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벌써 전력 대란이 시작됐다. 올여름 어떡하죠? 글쎄 말입니다. 이래저래 걱정이 됩니다. 전력 대란 위조 부품으로 인한 원전 정지 탓만은 아니라는 그런 분석을 중앙일보가 담고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게 있다는 거죠. 빗나간 정부의 전력 수요 예측입니다. 산업부는 보통 2년마다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내놓는데 2006년 말에는 2012년 최대 전력 수요를 6,712만 킬로와트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수요는 7,429만 킬로와트였다는 거죠. 예측치보다도 10% 정도 많습니다. 10%나요? 1%가 아니고. 예, 이거는 말하자면 주먹구구라 해도 눈 감고 한 거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산을. 정부는 과거 전력 수요를 토대로 해서 미래 수요를 추정한다고는 하는데 정부가 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양을 빼서 수요 예측치를 산정하게 되는데 하지만 과거 수요치는 이미 정부가 전력 사용을 억제한 뒤에 관리 후 수요여서 사실상 정부의 수요 관리 분을 2번 빼게 되는 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봐야 될 텐데 안이하게 이런 식으로 전력 수요 예측을 했다는 겁니다. 정부 예상 최대 15% 정도가 빗나간다고 중앙일보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원전 정지가 없었어도 사실은 없었어도 빠듯하다는 거고요. 이게 이런 식의 예측이라 그러면 이쪽에 전문가도 있을 것이고 대용량 컴퓨터도 슈퍼컴퓨터까지는 아니지만 컴퓨터에다가 오랜 동안 전기를 1, 2년 써왔습니까? 고종황씨 시대부터 써왔는데
그 정도 누적된 통계가 있다면 뭐 1, 2% 정도야 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최대 15%가 예상이 빗나간다 그러면 이거 그냥 뭐합니까? 대충 하면 되지 그냥. 자, 대책은 결국 발전소를 짓는 건데 이 건설에 7년이 걸린다는 사실 생각해 보면은 당장 전력 대란은 눈앞인데. 원전 비리에 엉터리 수요 예측에 조만간 우리 앞에 블랙아웃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우리가 어쩌면 준비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여러분 무더운 여름입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뭐 전력 많이 쓴다. 이것만 갖고 이렇게 국면을 타개하려는 이런 행태나 시도가 있게 된다면 그는 그 본말이 전도된 것이죠. 전도된 것입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또 에너지 절약하는 그거는 그거대로 하되 예. 본질적인 문제를 이번에 제대로 좀 해야 되고요. 예. 박근혜 대통령도 이번 원전 비리에 대해서는 아주 뭐 단호한 뭐 어떤 얘기를 하신 걸로 아침에 신문에 본 것 같습니다만. 네. 자, 다음 경향신문 원세훈 얘기 기사군요. 일면 기사입니다. 이제부터는 원세훈 기사가 좀 줄을 이을 텐데 예. 원세훈 비리를 확인하고도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그래요? 이명박 정부 때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의 황보건설 청탁 의혹을 자체 조사해서 비위 혐의를 일부 확인을 했는데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황보건설 황보연 대표는 원세훈 전 원장이 서울시에 재직할 때부터 스폰서 역할을 해왔는데 원세훈 전 원장과 김중겸 전 한국전력 또 현대건설 사장의 중간다리 역할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정당국 관계자의 말을 빌려서 경향신문이 보도를 했는데 예. 자, 이 원세훈 비리를 확인하고도 MB 청와대에서 묵살을 했다는 이런 의혹. 그렇다면은 원세훈 비리를 왜 두둔할 수밖에 없는지. 뭘까요? MB의 이런 청와대가 왜 묵살을 했는지 MB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하나 원세훈 때 황보건설이 6배 급성장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일보 기사군요. 8면 기사인데 국민일보는 황보건설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H건설이라고 표시하고 있네요. 예. 자, H건설이 그러니까 황보건설이 원세훈 전 원장 등 MB 정권 유력 인사들의 비호를 받고 관급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그래서 검찰은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물레 고가 차도 철거, 예, 이걸 비롯해서 관급 공사를 수주해서 몸집을 키웠는데 회사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자, 한국일보 일면 보도에도 또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또 원세훈입니까? 예, 원세훈 전 원장이 박근혜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1월 중순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국정원 업무 보고가 있던 그날 예. 회의에 안 가고 건설업자 등 지인들과 지방에서 골프를 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입니다. 간도 크셔요. 예, 이 건설업자는 최근 검찰 수사에서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사 수주 청탁을 하고 명품과 순금을 선물한 것으로 알려진 H건설 대표 H씨. 그럼 뭐 황보건설 대표 황보씨. 황보씨죠. 예. 자, 원세훈 전 원장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한 검찰이 두 사람의 커넥션을 밝혀낼 수 있을지 주목되는데요. 한국일보 일면에서 이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자, 주목되는 점이 있습니다. 예. 다음 정권의 인수위 회의인데 글쎄요. 여기에 국정원장이 코웃음이나 치듯 국정원 업무보고 하는 날. 그날에 그 스폰서하고 골프를 치러 갔다. 이게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거든요. 그렇죠. 뭐가 있었을까요? 도대체 뭐 믿는 구석이 있었을까요? 그게 뭐 제가 강력하게 추정을 해보자면 예. 소설을 써보자면 예. 내 덕에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된 거니까. 그러니까 뭐 인수위 회의 그런데 내가 왜 가? 예. 막 이런 식으로. 너희들이 와서 응. 내 편한 날 와서 보고 받아야지. 뭐 이런 예. 거. 그리고 게다가 또 정권이 거의 끝날 무렵인데 이 스폰서하고 만났다는 것 자체가 다음 정권에서도 자기들의 안녕이 보장될 것이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닐지. 그건 뭐 소설이라고. 소설입니다. 강력하게 추정한다. 뭐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시 요즘 지금 키워드가 원전. 그다음에 방금 얘기한 누굽니까? 네, 원세훈. 원세훈. 그다음에 어제부터 또 하나 등장하는 인물이 황교안입니다. 네, 뭐 법무장관. 황교안도 원세훈과
무관하지 않은 사안이죠. 자, 한겨레 기사 하나 예, 전해주세요.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이제 말하자면은 황교안 장관이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해 구속하고 싶은 모양인데 검찰이 그런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적용하지 마. 두 가지 중에서 예, 국정원법 위반과 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그 가운데서 뭐 국정원법 위반은 너무나 명백하니까 이거를 뭐 어떻게 물릴 방법은 없고 예. 하지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만은 적용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사실상의 수사 지휘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 수사 지휘권과 황교안 사이의 인연 요것이 상당히 눈길을 끈다는 겁니다. 8년간의 또 입장이 뒤바뀌었군요. 2005년 8월에 한 보수단체가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이제 고발했습니다. 예.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서 공안을 담당했습니다.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보내서 수사하게 했고 경찰은 이 강정구 교수를 구속해야 한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사상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도 제기돼서 검찰이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여기에 관심이 쏠렸는데 하지만 당시 황교안 차장은 사상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지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고 그 법률이 국가보안법이다 이런 견해를 보여서 결국 구속하겠다라는 뜻을 밝혔거든요. 예. 자, 이에 대해서 결국 김종빈 검찰총장도 지지를 했고 그래서 구속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는데 네?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안 된다. 수사 지휘를 했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구속을 못했는데 자. 지금 8년 뒤인 지금은 황교안 씨가 법무부 수장에 올라서 그 자신이 예. 수사 지휘의 부당성 논란에 입에 오르내리고 있군요. 아니 이야, 그 사상의 자유도 아니고 정말 알수 무슨 없네요. 원세훈의 사상을 우리가 뭐 좀 존중해줘야 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원세훈 씨의 명백한 정치 개입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이게 지금 그렇죠. 구속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는 게 과연 당시 수사 독립 운운하던 그런 황교안 검사의 그 결기 하고 다르죠. 너무나 2005년에 강정구 교수 사건, 이른바 만경대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 사건과 이번 원세훈 씨의 국정원법 위반, 네, 그다음에 공직선거법 위반은 사안이 다릅니다. 네, 단순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로 지휘권을 행사한 것으로 하는 것은 같은 형태라고 하지만은 그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우리 독자들께서 또 청취자들께서 정확하게 아실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네. 자, 서울신문 기사 일면 기사 봅시다. 이것까지만 좀 보겠습니다. 들읍시다. 예.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이 바로 행복주택 국민 행복 시대. 프로젝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행복주택 프로젝트가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다는 내용입니다. 왜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서울 6곳, 경기도 1곳에서 수도권 7곳을 행복주택 1차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만 5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었습니다. 예. 하지만 규모가 가장 큰 목동지구가 있는 서울 양천구와 가장 작은 공릉지구가 있는 서울 노원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고잔지구가 낙점된 경기도와 안산시도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전체의 45%를 차지하거든요. 양천, 노원, 예. 고잔 4,500가구인데 그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왜 반대할까? 교통량이 증가한다. 교통량이 증가해도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또 지방세 그 수입이 또 나름 늘어나게 될 텐데 그 반대할 이유가 왜 좀 하필 행복주택만 반대를 하죠? 예. 그런 거를 굳이 이렇게 반대하는 게 좀 명분이 약해 보입니다. 예. 자, 하지만 속내는 이거죠. 속내는 저소득층 유입으로 사회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등 혹은 뭐 주변에 집값이 떨어지는 등 이런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임대주택이 들어오면 집값 떨어진다. 네. 언젠가 텔레비전에 보지 않았습니까? 네. 임대주택과 분양주택 사이에 철망을 쳐서 양쪽 아파트 건물에 아이들이 서로 친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비정한 우리 이웃들. 예. 저희 제가 사는 그 용인의 한 지구도요. 예. 같은 아파트인데 이제 물론 이제 그 단지가 다릅니다. 예. 근데 제가 사는 단지는 이제 자가 단지고 반대편에 있는 쪽은 이제 임대. 임대 단지인데 예.
같은 초등학교에 다녀요. 제가 사는 그렇겠죠. 단지. 학교가 거기 있으면은. 그래서 아이들끼리도요. 이 저기 임대파, 자가파 이렇게 갈린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래서 임대애들끼리 밥 먹고 아이고. 자가애들끼리 밥 먹고 그러는데 그러다가 최근에는 입장이 역전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임대파 아이들이 자가파 아이들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왜? 하우스 푸어들. 하우스 푸어들. 예. 이러면서 집 있는 말이죠. 가람뱅이들. 예. 아, 이게 정말 참 어떻게 애들한테서부터 이런 편가름이 나타날 수 있는 건지. 참. 아유, 정말 오늘도 날씨가 이 시간까지도 꾸물이하기 흐린데요. 예. 지금 우리가 7시 43분 예. 지나고 있는데 지금 저 성산대교 쪽으로 아직까지 다리도 뻘건 그 다리밖에 안 보여요. 네. 이 마음도 우울한 예. 6월 4일 아침입니다. 조간브리핑 여기서 마칩시다. 예. 이상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